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법과 작문, 화법의 실제 4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낭독하기와 시낭송하기를 학습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낭독하기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여러분들이 직접 휴대폰에 녹음을 해서 듣는 시간을 수행평가로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낭송하기도 학급에 따라서 정동진이라고 하는 시를 낭송하는 것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제시한 과제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째가 나도 아나운서, 나도 기자, 이런 과제를 제시했고, 그 다음에 시낭송하기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나도 아나운서, 나도 기자라고 하는 이 과제는, 자, 여러분들 아나운서 기자는 이제 뉴스 형식입니다. 왜냐하면 뉴스 형식이 그래도 말하기에 가장 좀 고차원적인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나도 아나운서, 나도 기자, 요 어떤 형식으로 말하기 과제를 제시했고, 근데 이제 요 과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뉴스 대본을 그대로 갖다 쓰지 말고, 그 대본을 여러분들의 이제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대본으로 만들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요 과제를 잘 수행한 학생은, 물론 수행평가는 아닙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교과 세특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나는 이제 경제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어떤 경제 상황을 비교해 본다든지 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연구를 해서 그것을 한 대본으로 만들어서 말하게 하는 그런 어떤 뉴스 형식으로 말하게 하면 그것은 교과 세특에 적기가 좋습니다. 자, 말하기라고 하는 그 어떤 형식도 좋고, 그 다음에 경제, 자기 어떤 진로와 관련해서 공부도 많이 했다, 이런 게 이제 결합되어서 교과 세특에 적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2명이 일개조로 하는 게 맞지만은, 그러나 이 이제 코로나19 전국에서 수업도 대면 수업을 자제하는 이런 마당에 같이 만나기도 좀 그러니까 1인 2역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1인 2역으로. 자, 아나운서 멘트 나가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하면, 또 이제 그 사람이 본인이 또 기자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이런 뉴스 내용을 뉴스 형식으로 말하기 요 과제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시낭송하기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요 3편의 시를 유인물로 나눠줬는데, 요 시를 낭송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평소에 좋아하는 시를 낭송해도 되겠습니다. 자, 요 시 낭송하기는 특히 이제 정서순화에 많은 도움을 주니까 꼭 한번 낭송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생각 말하기입니다. 생각 말하기. 자, 이 생각 말하기는 우리가 평소에 말할 때는 어떤 사실,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 이거는 비교적 잘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 말하기는 훈련이나 연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잘 말하지 못하는 게 현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걸쳐서 생각 말하기를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자, 너 공부를 왜 하지? 아니면 너 교회 다니는데, 아니면 절에 다니는데, 교회나 절에 다니면서 어떤 이점이 뭐냐? 이런 거. 아니면 야, 인생이 뭐야? 문학이라고 하는 게 뭐지? 인간의 본성은 뭐야? 아니면 말하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런 등등,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 말하기에 좀 틀, 하나의 기법이 있는데 이런 기법을 소개합니다. 프렙,
기법이라고 해서 먼저 자신의 생각의 핵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유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죠. 사례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핵심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앞 글자를 따가지고 이제 프렙 기법이라고 하는데 요 기법에 따라서 생각 말하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컨대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생. 그래, 인생을 자, 네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나? 물으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되죠. 나는 인생은 길이 있는데 좌우에 가로수가 쭉 나 있는 이런 길이라고 생각해. 그렇다 칩시다. 자, 그럼 왜냐하면 왜 가로수 나 있는 길을 인생이라고 생각하냐? 왜냐하면 자,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가로수가 있으면 특히 여름에 그 햇빛이 쨍쨍 날 때 가로수가 그늘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가 없는 것에 비해서 가로수가 있으면 길이 아름답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이다. 그럼 예를 들어 봐라.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우리 주위의 부모님을 비롯한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가로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친구라고 하는 또 가로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이 이제 확장될수록 더 많은 어떤 나와 관계를 맺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나의 어떤 가로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 인생은 가로수가 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아니면 자, 말하기인데 말하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말하기에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억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 왜냐하면 그 억양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말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면 자, 억양을 어떻게 하느냐? 참 잘했다. 잘한다. 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기에 있어서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억양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억양을 신경을 좀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 말하기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인간은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냐? 아니면 행동에 따라 신념을 바꾸는 존재냐? 묻는다면 나는 행동에 따라 신념을 바꾸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냐하면 신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내적 갈등이 생기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느 한쪽을 바꾸어야 하는데 이미 발생한 행동을 바꾸기보다 신념을 바꾸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사례를 들어야 됩니다. 자, 사례 예를 들어서 여우와 신포도라는 이솝 우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 이 포도가 높은 데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우는 자, 이 여우의 입이 이 포도에 닿지 않습니다. 점프를 해도 닿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우는 신포도를 먹고 싶은 생각, 신념하고 실제로 점프를 해도 따먹을 수 없는 이런 행동 사이에 부조화가 발생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부조화를 해소하려면 그 행동으로 현실적으로 따먹을 수 없는 행동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거죠. 포도가 너무 시어서 맛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바꿈으로써 부조화를 해소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 인간은 자신의 어떤 그 신념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신념을 바꾸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이런 존재다. 이런 게 프렙 기법으로 말하기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 철학에 나오는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본성은 뭐 성선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성악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호리지성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뭐 대표적으로 이제 맹자, 뭐 선자,
그 다음에 이제 한비자는 호리지성인데, 호리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익이죠, 이익. 이익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자, 인간은 태어날 때 본성이 선한가, 악한가, 아니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호리지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는 어떤 거 선하거나 악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기보다는 그 행위가 자신에게 이로움을 주기 때문에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봉사활동을 하는데 대개 보면 고등학교 시절이 대학교 시절보다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교는 또 성인이 되었을 때보다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럼 왜냐하면 봉사활동 자체는 물론 선행이죠. 근데 이제 그 선행은 고등학교 때 많이 하는 것은 고등학교 때 인간의 본성이 선하고 대학교 때는 본성이 선함이 덜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봉사활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을 더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직장, 어떤 그 취업의 어떤 그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은 대학생 때 봉사활동을 하는 게 어떤 그 취업에 유리하다는, 즉, 자신에게 그 봉사활동이 이롭기 때문에 한다는 이런 어떤 이론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자, 연저지인이죠. 연저지인인데 이 연자는 입으로 무엇을 빨다 이런 그 빨연자입니다. 저는 그 종기, 등창 그런 겁니다. 자, 연저지인이라고 하는 거는 등창 종기를 고름이 나는 그 종기 있죠. 종기를 입으로 빠는 그런 인자함 이런 뜻인데 역시 고사성어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중국 전국시대 오기라고 하는 장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의 종기를 입으로 빨아서 낫게 했다. 여기서 유래가 됐는데 그래서 장군이 부하를 지극히 사랑한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마천의 사기의 손자 오기 열전에 나오는 말인데 요 내용 이어서 보면 그래서 이제 종기가 난 그 병사의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듣고 통곡을 하며 울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는가 물었더니 몇 년 전에 자기의 남편도 이 오기 장군의 부하였는데 그 오기 장군이 자기 남편의 종기를 입으로 빨아서 그러니까 그 병사 입장으로 보면 사령관이 직접 입으로 자기 종기를 빠니까 감동을 해서 충성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물불 가리지 않고 적진에 뛰어들었다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기 아들 또 자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그 전쟁이 나면 물불 가리지 않고 적진에 뛰어들 거 아니냐? 그러면 자기 아들이 죽을 거 아니냐? 그래서 통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기 장군이 부하의 종기를 입으로 빨았다는 것은 그 오기 장군이 선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방법이라는 거죠. 자, 전쟁에 이기면 자신의 어떤 사령관이라고 하는 지위가 더 확고해지기 때문에, 즉 자기에게 이롭기 때문에 그 종기를 빨았다. 이런 논리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호리지성이다. 이렇게 어떤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 이유, 예를 들고 다시 한번 핵심을 짚어주고 이게 프렙 기법이라는 겁니다. 자, 문학적인 것도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는 뭐냐? 네 생각을 말해봐라. 시. 현대시. 시라고 하는 것은 고이 접어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손수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시를 왜 손수건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유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손수건의 용도가 뭐냐면 땀이나 눈물을 닦아준다는 거죠. 그런데
나의 땀이나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고 누군가의 땀이나 눈물을 닦아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손수건은 땀과 눈물만 닦아주는 게 아니라 자, 몸이 으스스할 때 목에 두르면은 몸이 따뜻해지는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손수건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손수건은 어떤 신사의 품위 이런 걸 느끼게 한다는 거죠. 품위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도 땀이나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고 따뜻함을 주기도 하고 품위를 있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봐라. 자, 예를 들어볼까? 한민복 시인의 나를 위로하며 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나를 위로하며 라고 하는 시인데 삐뚤삐뚤 날면서도 꽃송이를 찾아앉는 나비를 보아라 마음아. 자, 이 시가 어떻게 나를 위로하느냐 하면 자, 여러분들이 여기 있고 이제 목표가 꽃이 목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벌 같으면 꽃까지 직선거리로 바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나비는 천성적으로 이렇게 삐뚤삐뚤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꽃송이라고 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대학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으면 이 대학이라고 하는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뭐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체험활동하고 이런 활동을 해서 되겠느냐? 이래서는 안 되지. 뭐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시, 특히 이제 나비를 보면서 그래, 나비도 뭐 지금 어디 날아가는지 목표가 불분명한 것 같지만은 목적지에 도달하듯이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지금 공부라고 하는 그 직선 어떤 도로를 달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해 준다는 거죠. 스스로가 흘린 눈물을 시가 닦아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보면 가장 받고 싶은 요 이제 상인데 요거는 상장의 상이 아니고 밥상입니다. 밥상인데 이슬이라고 하는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지금은 이제 몇 년 전이니까 이 시를 쓸 당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그 시, 동시 부분에서 이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그동안에 숨겨왔던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자, 숨겨왔던 말이고 이제는 받지 못할 상인데 그 숨겨왔던 말을 한번 되뇌어 보는데 그게 뭐냐면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모양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 밥상입니다. 이제는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그렇죠.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상이 엄마의 밥상이고 우리 엄마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자, 이 시를 읽으면 가슴에서 공감이 되고 눈물이 나지요. 자, 그리고 이 시를 읽으면서 가슴에서 나는 눈물을 역시 가슴의 손수건으로 또 닦아주기도 합니다. 우리 정서가 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시는 정화와 위로와 품위를 간직한 손수건이다. 자, 손수건도 뭘 깨끗하게 해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고
손수건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만 해도 품격이 있어 보이고 이렇게 다시 이제 그 포인트를 한 번 더 짚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 말하기 과제 요거는 수행평가입니다. 자, 수행평가인데 요거는 대본을 실제 작성하고 자, 대본은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대본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대본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등교 수업 때 이 대본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말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본 작성 이제 주제는 뭐냐 하면 뭐 인생은 뭐다 자기 생각을 말하면 됩니다. 아니면 효도는 문학은 배려는 우정은 철학은 신은 좋은 영화란 이런 것이다 이런 것도 되고 아니면 기타 생각 말하기에 적절한 과제 아무거나 됩니다. 자, 대신에 이런 프랩 기법으로 핵심을 이야기하고 이유 예를 들고 다시 핵심을 한번 이야기하는 이런 순서로 대본을 작성을 하기 바랍니다. 자, 대본 작성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 뭐 제출하고 뭐 그러진 않아도 됩니다. 이 대본은 실제 말하기 할 때 대본을 보고 말하고 대본은 그때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본 작성은 자, 요런 어떤 양식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씩 배부가 될 겁니다. 자, 생각 말하기 대본인데 이 대본을 쓸 때 자, 이 네 가지 형식 핵심, 이유, 사례, 다시 핵심 해서 형식이 좀 맞는가? 그 다음에 이 어떤 거 말하기 어떤 거 이 내용의 대본 내용이 이제 논리적인가? 창의적인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말할 때 어떤 그 태도는 어떤가? 이런 것을 채점 요소로 수행평가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대본은 이번 시간에 뭐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대본을 작성을 해서 다음 시간에 말하기의 대본으로 쓰고 말하고 난 뒤에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동영상 강의는 이제 이것으로 마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요 대본 작성하기 바랍니다. 아주 창의적인 대본이 나오도록 기대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